당대 명망 높았던 정지용 시인의 찬사를 받으며 등단했던 한 청년. 북에는 소월이 있었거니 남에는 박모리가 날만하다. 소월에 툭툭 붉어지는 삭주 구성조는 지금 읽어도 좋더니 모골이 못지않아 아기자기 섬세한 맛이 좋다. 민요풍에서 시에 발전하기까지 모골의 고심이 더 크다. 요적 수사를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모골의 시가 바로 한국시다. 그는 바로 청록파 시인으로 잘 알려진 시인 박모골입니다. 경북 경주 모량리에서 태어난 박모골은 중학교 3학년 때 잡지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당선될 만큼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길처럼 그것은 연륜이다 등의 시가 실리고 이어 산끈을 가을 어스름 연륜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1939년 문장으로 등단한 시인 박모골. 그러나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모든 신문과 잡지들이 문을 닫던 때라 문장도 곧 강제 폐간됩니다. 갓 등단한 모골은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향 경주에 머물며 금융조합 서기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시인으로 알아주지 않던 시기였지만 그는 꾸준히 홀로 작품을 쓰며 고독한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해에 문장으로 등단했던 또 다른 시인 조지훈. 그 역시 문장 폐간과 함께 절에 들어가 있다가 박모골에게 편지를 보낸 후 모골에 있던 경주에 내려가고 그렇게 둘은 암흑의 시대 문학으로 동지가 됩니다. 1942년 이른 봄날 해질녘의 건천역에서 만난 두 청년은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았습니다. 경주를 처음 찾은 지훈을 위해 모골은 안내자를 자처하며 낮에는 석굴암과 옥산서원의 동락당에 함께 가기도 하고 밤에는 경주의 여관에서 거의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지훈은 모골에게 고마움의 편지와 함께 모골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시 완화삼을 보냈고 지훈의 편지를 받고 감격한 모골은 밤새 화답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골의 대표작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박모골.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했던 당시 문인들. 그러나 그 시대의 절망적 환경이 나를 향토적인 세계로 몰아넣고 그것에 깊은 애착을 갖게 하였으며 그 세계 안에서 나를 길러주었다고 했던 시인 박모골. 모골의 나그네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달랠 길 없었던 민족의 정한을 나그네라는 심상이 의탁하여 아름다운 시어, 시각적 이미지, 고전적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붓을 꺾고 떠돌며 살던 5년간 이렇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하소연하며 지냈던 박모골과 조지훈은 해방 뒤인 1946년 서울 성북동 조지훈의 집에서 박두진까지 합쳐 3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록파가 결성됩니다. 일제 말기에 등단하여 한글로 작품을 발표했던 시인 박모골, 조지훈, 박두진.
시적 지향이나 표현 방법은 달랐으나 자연을 소재로 인간적 염원과 가치를 추구했던 점에서는 같았던 그들은 의류문화사의 제안으로 3인 공동시집 청록집을 발간하고 청록파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조지훈이 32년을 살던 이곳에서 청록집이 태어났습니다. 청록집의 산실인 조지훈의 예전집 주소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옛 집터 인근 도로변에 시인을 기리는 공간인 방우산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가옥의 처마와 마루, 격자문을 보다 보면 해방되던 해 겨울 젊은 세 사람의 시인이 이 자그마한 방에 모여 남몰래 우리말로 써두었던 소중한 원고들을 서로 돌려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을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청록집은 해방 직후의 극심한 이념적 혼란기 속에서 자연을 시의 중심 주제로 삼아 생명 감각을 되살리고 순수서정을 탐구하여 한국 전통시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1940년대 한국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성취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박목월은 이후 동시집과 어린이 잡지 등을 편집 발간하기도 하고 1950년 문예지 시문학을 창간하였으며 1955년에는 제3회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해 첫 개인 시집 산도화를 펴냅니다. 그의 대표작인 산도화는 봄날의 정경을 담은 동양화 같은 이미지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상화된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도화 박목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찢는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 1번지. 1960년대 초 이곳으로 이사하여 197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창작 활동을 했던 시인 박목월. 아쉽게도 그가 살던 집터엔 현재 빌라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곳에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현대문학 표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신 그의 집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시 청로로 비석이 세워져 있는 목월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독 향토색이 감도는 자연을 소재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심상을 표현했던 그의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시상을 키웠을 그에게 원효로는 그가 부딪힌 삶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6.25 전쟁의 격동기를 맞은 그의 시는 초기 시와 달리 담담한 현실 생활을 소재로 선택하여 시와 현실의 생활을 일원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록파라는 유파 이름은 박목월에게 자연서정시의 대표 시인이라는 명성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시를 해석하는 한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박목월의 시세계가 초기엔 자연 친화적 주제를 다루었으나 역사나 현실을 인식하는 시편들로 그 폭을 넓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시사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으로서 독보적인 시세계를 확립한 그의 작품들은 현 시점에서도 고유한 우리의 문화유산처럼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는 원초적 힘이 될 것입니다. 한글이 금지되었던 암울한 시대에 이토록 선명하고 정다운 언어로 우리를 위로했던 시인 박목월. 그의 시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